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과연 상속세 신고할 때 수수료는 얼마일지, 그 다음에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세무조사에 따라서 또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는 얼마일지,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 상속세를 하는 세무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치면요, 세무사 한 명이 한 3년에 한 건 정도 하는 그런 평균 숫자가 나와요.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상속세 신고를 많이 하는 세무사들은 거의 매주 하고요. 상속세 신고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세무사들은 몇 년에 한 번 상속세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회사 수수료가 이 업계에 표준이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상속세 신고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생, 40년대생, 그리고 베이비 부모 50년대생까지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증여 플랜을 잘 짜놓으면 모르겠지만 또 별로 크게 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상속증여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좀 연세가 있다면 상속증여 플랜을 좀 미리 짜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쨌든요, 상속세 신고할 때 저희는 그 견적서를 내는데요. 우리 견적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이 표를 보시죠. 일단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에요. 부동산은 뭐 시골 땅이라든지 지방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로 해도 되지만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의 임대형 부동산과 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감정평가 사업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현재 시점 기준에서는 감정평가해서 부동산을 신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돌아가시는 그 날, 그 시각까지의 잔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인출을 얼마를 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잔고 기준을 하고 돌아가시기 1년 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인출한 금액이 있다면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자식들한테 줬다라고 국세청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상속재산 같은 경우는 기준이요 1년에 2억 또 2년에 5억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출한 금액이 1년에 2억 아래다 그러면 굳이 따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1년 기간 동안 2억, 2년 기간 동안 5억이 넘는다 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잡고 저희가 일일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인출을 했지만 우리한테 주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증여재산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후에 10년까지 인출했거나 이체된 금액 중에 우리 그 상속인들한테 미리 왔던 돈을 추적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자식들이 집을 옮기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큰 돈이 들어간 타이밍을 잡고서요. 그 타이밍에 부모님들이 돈을 인출했거나 이체했거나 하던 그런 이벤트들을 살펴봄으로써 사전에 증여했다고 국세청에서 이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재산,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을 합쳐서 우리가 상속재산을 파악하고요. 여기에 채무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다면 보증금을 빼면 순상속재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상속재산을 대략적으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나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들이 쭉쭉 들어오는데요. 그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가 상속재산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보통 전통적으로 0.5%를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릅니다. 집 한 채만 40억이다. 그럴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집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골프 회원권도 있고 여러 재산들이 있고 또 금융 이체 내역이 엄청 많고 이런 케이스에는 거의 2천만 원까지도 저희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구성이나 상속세 신고 난이도 그 다음에 상속세 조사가 나왔을 때 대응하게 되는 그 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면 저희는 보통 1,000만 원 정도 청구를 하고요. 조사가 간단하다면 500만 원 정도에서 1,500 정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가 좀 더 쉽고요. 재산이 좀 더 단순하면 1,0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사 수수료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속세 세무조사는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산의 규모입니다.
재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많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조사 수수료 역시도 재산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속세 규모가 크다는 것은 상속 재산이 많다는 것이고요. 상속 재산이 많으면 우리 동네마다 있는 일선 세무서 재산과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산하의 지방국세청에서 하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3국에서 우리 상속세 조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 세무서에서 하면 재산세과에서 한 2달 동안 2~3명이 투입돼서 하는데요. 지방국세청에서 하게 되면 최소 한 3~4개월 그리고 많게는 6명까지 투입돼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지방국세청으로 배정될 만한 재산 규모라면 굉장히 수수료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한 2~3년 전에는 40억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최근 많이 상승하면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60억은 넘어야 지방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 하나는 재산이 60억이 넘으면 상속세 조사 대응 수수료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금융내역인데요. 금융내역 중에 인출한 금액이 1년 내 2억이 넘고요. 2년 내 5억이 넘는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가 조사할 때 대응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게 돼요. 그래서 조사 대응 수수료 역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 두 번째죠. 통장을 까봤는데 의심거래가 맞느냐. 특히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이 넘느냐, 인출 금액이, 그리고 가족 간의 이체 금액이 맞냐를 따져서 저희가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조사 수수료를 5천만 원, 1억까지, 1억, 2억까지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가 상속세 신고 수수료에 모두 포함이 돼서 1천만 원에서 2천 사이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도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그 매각 대금이 7억에서 8억 정도이고 이 금액을 어디다 썼는지 증명이 안 된다. 신용카드로 쓴 것도 아니고 막 인출을 했어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자식 줬다고 좀 의심이 되죠. 그럴 경우에도 우리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관할 세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이 동영상을 정리하겠는데요. 관할 세무서 조사 같은 경우는 25억, 상속재산이 25억 이하일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간편하게 조사하고 있어요. 소명 안내문이 날라오고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문제 없다 하면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억에서 35억 사이는 간편조사라고 해서 몇 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35억 이상 60억 정도에서는 우리 관할 세무서의 재산세과 조사팀을 구성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산 규모와 금융거래에 의심되는 그런 인출금이나 이체 등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조사기관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재산 금액이 크면 상속세 신고 수수료하고 대응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마 상속세를 많이 신고하시는 세무사님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케이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에 많게는 2~3번까지도 세무사들을 좀 미팅을 해서 정확한 상속세 신고 전략과 또 세무조사 대응 전략 그리고 상속세 세무 신고 수수료까지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잘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